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좋은 밤 되셨습니까? 즐거운 금요일 아침이네요. 네, 즐겁다고 해야 될지. 자, 오늘은 럭비공데이입니다. 자,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날이에요. 자, 일단은 해외 지수에서는 뭐 어제랑은 조금 다르죠. 어제는 오히려 이제 빨간 색깔이 굉장히 좀 많았고 오늘은 오히려 파란색이 좀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었죠. 근데 어제는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무사히 잘 지나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해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위기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혼조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한국장이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우량주들이 위로 튈 수 있는, 기술주들이 강하게 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수가 강세로 갈지 약세로 갈지 이게 참 가늠이 안 되는 날이고요. 거기다 오늘 미국장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가 껴있는 날이죠. 그래서 아마 선물 시장도 옵션 시장도 다들 요동이 꽤 크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급이 어디로 튀고 우량주 위주로 가는지 아니면 테마성 자금으로 가는지 면밀히 보면서 시장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장이 어떤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럭비공데이구나,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내가 단타를 위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은 굳이 단타를 위험하게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스윙 매매를 한다면 굳이 뭐 큰 수익 구간을 주지 않는다면 익절이라던가 아니면 뭐 굳이 손절을 한다던가 이런 선택은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즉 그냥 쉬어가는 하루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너무 특이점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요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지수의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미국장 같은 경우는 어제 올랐죠. 특히나 이제 뭐 지수 흐름상으로는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 장이 열려있는 시간에는 계속 약세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유럽장 열리는 시점에 좀 강하게 빠졌어요. 그러다가 다시금 밀어 올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런 흐름에서는 이제 이게 다시 좀 쭉쭉 밀어 올려주는 흐름으로 아시아장은 강세 출발을 해서 밀어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근데 또 미국장 같은 경우는 추세상 이제 뚫기 힘든 상당 구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밀린다라고 해버리게 됐을 때는 또 우리 장중에는 해외장이 지지부진하면서 우리 장이 힘이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장에서는 내용을 종합을 해봤을 때 기술주 모두 다 굉장히 좋은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굉장히 이제 눈부시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이제 마트주들, 소비주들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소비에 불이 붙는 그런 시점인데, 오늘 뉴스도 소비 쪽으로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기술주들 쪽 그리고 소비주들 쪽 우리 좀 중심적으로 잘 봐야 되겠구나, 지수가 좋을 땐 굉장히 그쪽 섹터가 강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가 조금 반전 흐름을 그래도 만들어 주는 거는 아무래도 백신 이슈만 한 게 없었죠. 아스트라제네카 도 이번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 고령층서 강력한 면역 반응이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시장 임팩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 공시가 발표가 되고 조금 올라가나라고 했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제 유럽장 같은 경우에도 다 쭉 빠져버렸거든요. 기대하고 있던 임상 3상에 대한 내용의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임상 2상 시험에서 결과로 나왔던 내용을 논문에 게재한 게 결국은 발표가 된 내용이다 보니까 좀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기대를 하고 있던 이제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뉴스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좀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 2상 시험 결과 굉장히 좋은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했고요. 결국은 이제 서두르지 않고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크리스마스 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임상 3상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결국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뉴스가 굉장히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약 단가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이 완성이 됐을 때 판매 단가를 이제
4불 정도로 이제 한번 이제 접종회당 4불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모더나나 화이자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싼 가격, 완전 헐값입니다. 특히나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30불 이상의 가격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싸죠. 거의 10분의 1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만약에 완성된다 그러면 정말 큰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임상 3상에 대한 발표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예비 발표 정도구나. 일단 예후가 굉장히 좋게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로 정리를 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릴 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수달 패밀리들 사이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틀 전부터 해서 이제 소통방통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미 사이언스는 항상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한미 지주그룹 지주사죠.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 사노피의 기술 반환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다시 이제 돌려줘야 되는 이런 부분을 장기 미지급분으로 이제 쌓아둔 상황이다 보니까 회계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았죠. 근데 이 부분을 이번 3분기에 전부 다 이제 손실 정산을 해버렸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3쿼터로 이미 인식을 해서 지나갔다는 건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좋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다 처리를 하고 넘어갔구나. 일단 털 거는 악재, 굉장히 큰 악재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런 거는 이미 털어버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어디 기술 이전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을 억누르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틀 전부터 좀 특이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제도 흐름이 너무 좋았고요. 이제 뉴스가 어느 정도 밝혀지다 보니까 오늘부터 해서도 또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외인 기관 수급도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좀 특이점이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악재 뉴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4년 전에 있었던 4년 전에 이제 기술 수출 파기 뉴스를 공시 시점이 장 전에 공시를 했었어야지 그걸 늑장 공시를 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법률상의 쟁점이 됐었죠. 소송이 들어갔었고 주주들 소송이 들어갔고요. 근데 이번에는 법원이 4년 만에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금 놀라운 결과인데 선례가 없는 결과죠. 그래서 좀 놀라운 결과인데 뭐 어차피 항소를 하고 나면 나중에 또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송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일단은 1심 원고를 이긴 이제 126명이 넣은 이제 소송에 대해서는 이제 13억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중심이 돼서 그 다음 것까지 진행이 된다. 여기에 엮여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밀어올리는 방향을 보고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소비 섹터 쪽에 불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뉴스죠. 네, 중국의 외교 분야에서 방귀를 제일 세게 끼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에 방한이 예상이 강하게 되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이제 일본을 들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온다라는 느낌인데 이 방한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12월 중으로 하자라고 조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고위급 외교 인사의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일정을 맞추고 뭐 셋 다 지금 굉장히 어색한 사이죠. 생각해보면 한국과 일본, 중국 모두 다 외교적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관계로 지금 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털어내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아시아에 잠재하고 있는 좀 외교적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아시아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단추가 결국 고위급 외교 인사들의 논의인데 그 첫 단추가 이제 곧 시작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좀 가시적으로 다가오는구나라는 거, 소비주들의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심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뉴스와 시장 상황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볼 뉴스들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조금 주요하게 볼 뉴스는 아모레퍼시픽부터 테림 포장이고요. 밑에는 우리가 항상 보는
나오는 패시브 종목들 정리해 놓은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대를 해서 오늘 주요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자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자금이 쭉쭉쭉쭉 밀려 들어오는데 얼마나 밀려 들어오냐, 신나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쪽 소비 섹터 정말 좋다고. 특히나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은 정말 좋다,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때도 제가 이거를 특징주로 잡아드리지 않았더니 참 이걸 일찍 사신 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아무튼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우리 오전장 미리 보기 잘 챙겨보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 중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추세가 워낙 좋고요.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눌려있던 구간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추세 잘 즐기실 수 있길 바라고요. 지금 뉴스까지 껴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에서는 좀 기대할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코스닥에는 이제 이치한불, 코스피입니다. 이게 의외로 코스닥 같지만 코스피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치한불 항상 이제 화장품 섹터 강세 나오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죠. 그래서 이 친구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지금 스윙으로 어제 이제 리뷰 드리고 스윙으로 어제 첫 진입이 이제 시작이 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추세상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기관은 어제 조금 지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뱉긴 했지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는 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뉴스가 붙어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SK케미칼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직접적으로 엮여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98% 들고 있는 거는 SK케미칼이니까요. 근데 이 친구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이제 지주그룹의 헤드쿼터가 바로 이제 SK 디스커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연계되어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SK 디스커버리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시총이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냥 솜털같이 가벼워서 툭 치면 하늘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시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나는 조금 이제 뭐 움직임도 그렇게까지 너무 아프게 움직이지 않고 튈 때 강하게 튀는 걸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SK 디스커버리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한미약품, 앞에 뉴스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친구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지만 자금 흐름 봤을 때는 명확히 윗방향을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된 저런 이제 악재성 뉴스를 뒤엎을 만큼 강한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한미사이언스에도 조금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게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관련주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 지수가 영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오전에는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어제 흐름상으로 좀 재밌게 추세 다져놓은 이제 링네트라든가 ECS 같은 재택근무 관련주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텍이라든가 우정바이오 같은 이런 이제 음압병실 관련주들 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유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장주들 중에서는 이제 테린 포장, 이게 대장을 바꿔가면서 계속 날려요. 한국 패키지 테린 포장 계속 바꿔가면서 어제는 한국 패키지가 쉬면서 테린 포장이 달렸고 시간 외까지 날려놔서 아마 오늘 시초가가 높이 잡힐 텐데, 시초가가 높이 잡히는 종목들은 매매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매매에 굉장히 특화되신 분이 아니라면 테린 포장의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 다만 추세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종목들까지 다 짚어봤는데요. 오늘 짚어본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싹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